자, 이제 4단원 들어갈 건데, 우리가 지금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이제 문자, 유리수 계산하던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문자를 사용한 식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그 식을 예쁘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배운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다항식끼리 어떻게 계산하고 다항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3단원까지 해서 다 배웠어 이제. 식은 다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식을 다룰 줄 아니까 우리 대단원 목표가 뭐였지? 결국에는 '방정식 세워서 실생활에 지금 활용하고 싶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활용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갈 건데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개념을 조금 4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 같아. 음 활용을 위한 개념들에는 이제 식 자체를 어떤 구조로 이렇게 봤는데 그 식을 가지고 뭔가가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조건입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뭐 등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배워볼 거고, 그리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배워볼 거고, 그리고 뭐 등식의 성질들 이런 것도 배워보면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배워볼 거고, 뭐 이런 것들 이항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다. 그리고 뭐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풉니다. 이런 것들을 4단원, 5단원에서 결국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인 개념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방정식과 그 해의 뜻을 알고 등식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4단원의 학습 목표야. 첫 번째 등식이란 뭘까? 등식. 등식이 뭐였지? 같을 등자 쓴다고 했지? 한마디로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었는데 식은 수학적 표현이었고 그래서 영어로 equality라고 했었어. 음. 그래서 양쪽의 무게나 값이 어떻다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같다라는 말보다는 앞으로 식을 뭔가 다루는 데 있어서 등식을 약간 평형을 이룬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면 훨씬 좋아. 같다보다는 평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생각, 물론 같다도 맞아.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식인데 결국은 양쪽에 있는 등호라는 걸 기준으로 양쪽의 무게가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같습니다. 그리고 평형을 이룹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 그래서 교과서의 개념은 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나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 그지? 같다라는 걸 나타냈다. 그리고 양쪽에 그 무게나 값이 어떻다?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 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룬다. 그런 걸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등식을 기준으로 뭔가 기호가 중간에 이제 생겼잖아. 등호라는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가 생겼어. 그지?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생기겠지. 기준이 뭐라고? 등호라고. 등호를 사용을 했으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생겨 버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좌변이라고 하는 거는 왼 좌자 그리고 가변자. 넷가 할 때 그 가자야. 변두리 할 때 그 변자고. 그지? 그래서 가쪽이라는 거고 그냥. 왼쪽 변, 왼쪽 가를 뭐라고 한다?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좌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 가니까 우변이라고 하겠지. 그리고 중간의 기준, 뭘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데요. 등호를 기준으로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 이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둘 양자를 써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양변. 그래서 좌변, 우변, 양변은 기준이 뭐다? 기준이 등호다. 부등호가 있으면은 부등호가 또 기준이 되겠지. 부등호가 있으면은 부등호를 기준으로
그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좌변 left hand side 그리고 우변을 영어로는 right hand side 오른손 쪽 뭐 이런 거. 보스 양쪽은 보스 둘 다 양쪽 사이드스라고 해야겠지 이거는. 복수형 붙여 줘야겠지.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게 복수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왼쪽을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뭐라고 한다? 좌변이라고 하고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하고 양쪽을 합쳐서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표현을 해줄 거다. 등식은 뭐라고? 양쪽의 등호를 기준으로 이게 생략된 거지.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양변에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양변이라고 해야겠지. 양변의 무게나 값이 어떻다? 평형을 이룬다. 양쪽의 두 수나 식이 같다. 이걸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등식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시계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시계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뭐라고 했지? 좌변,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우변. 각각을 봤을 때 이거는 뭐야? 이것도 다항식, 이것도 다항식이지. 항 하나짜리로 다항식이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상수항이고, 이거는 1차 항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항에 대해서, 뭐 상수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호를 사용해서 양쪽의 무게나 값이 같음을 무게나 값이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거는 등식이지. 그지? 등식. 그리고 여기는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대소를 비교하는 누가 크네요. 어디의 무게가 훨씬 크네요라고 하는 이거는 뭐야?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식. 평형을 이루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등식이지 이거는.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부등식이지. 이거는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네. 그냥 다항식이야 이거는. 그냥 식이라고 표현해 줘도 되고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 여기도 이제 다항식이 있고 다항식이 있고 양쪽에 부등호를 기준으로 다항식이 있네. 이거는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등식. 양쪽의 무게가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야? 등호를 나타냈으니까 등호로 표현을 했으니까 뭐다? 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식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등식으로 한번 식을 세우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볼게. 자, X1짜리 라면 왜 7건일까 라면인데. 그지? 7개겠지? 문제를 내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도 하네. X1짜리 라면 7개와 Y1짜리 과자 3개를 산 금액이 라면과 과자 각각 다른 항목이지. 그지? 다른 항목이고 그리고 이 3개를 산 금액이 얼마다? 10,000원이다 라는 거를 등식으로 나타내 볼게. 등식은 뭐야?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이다, 같다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게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10,000원이다가 뭐야? 는 10,000원 이렇게 되겠지. 10,000원이다. 알겠지? 그럼 X1짜리 라면 7개 X1짜리 라면 7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한 개가 X1이니까 7개는 7 곱하기 X1이겠지. 7 곱하기 X1일 거고 그리고 Y1짜리 과자 3개는 3 곱하기 Y1 왜? 한 개가 Y1이니까 3 곱하기 Y 하면은 과자 3개 가격이지 이게. 원 이거를 각각 산 금액이 한마디로 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는 10,000원 그지?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미지수를 써서 이렇게 식을 나타내 줄 수 있었다. 등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었다. 음. 미지수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지금 막 이걸 구할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떤 수 A에 3배의 1을 더한 값이
10일이다. 이거 뭐라고? 는 10일. 10일이다. 는 10일. 이런 표현이라고 했지. 그지? 어떤 수 A의 세배는 뭘까? A를 세배했으면은 3A지. 그지? 3 곱하기 A 플러스 2를 더한 값이 10일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등식을 나타낼 수 있다. 밑에 좀 깔끔하게 적어볼게. 3A 플러스 2는 10일입니다. 어떤 수의 3배의 2를 더한 값이 10일입니다. 양쪽에 이 값이 어떻습니까? 어떤 수의 3배의 12를 더한 값이 10일이니까 양쪽의 무게가 같습니다. 평형을 이룹니다. 그지? 이런 말이야. 그럼 이제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등호를 사용해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다. 그지? 이게 등식이었는데 그럼 방정식도 똑같이 는 이거 사용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등식은 이런 것도 등식이지. 뭐 3 빼기 2는 1이다. 그래서 양쪽의 값이 같음을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양쪽의 이 숫자의 무게가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이거를 뭐라고 한다? 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이 뭐였지? 네모난 방법으로 푸른 식, 네모난 방법으로 푼 식. 이건 결국은 모르는 문자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생각의 방법을 나타낸 그런 단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수, 내가 모르고 있는 수, 미지수라는 게 있어야 돼. 미지가 뭐야? 아닐 미자에 아직 알지 못한다. 알지. 음. 알지 아니하는, 아직 알지 못하는 수를 뭐라고 한다고? 미지수. 우리 미지의 세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지라고 하는 건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unknow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미지수를 나타냈고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냐? 식에서 아직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한마디로 미지지 이게 미지. 아직 알지 못한다.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뭐로 나타냈다고? x나 y 등의 문자로 나타냈다고요. 문자로. 그지? 이거를 미지수라고 한다. 내가 아직 몰라서 일단은 문자로 나타낸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때 했던 네모나 세모나 하트 이런 것들도 다 뭐야? 미지수네 이것도. 그지? 미지수를 대신하는 도형을 나타낸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x나 y 같은 문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지수는. 음. 그럼 이제 알지 못하는 수 정할 수도 있어. 미지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미지수를 문자로 놓고 이제 문자로 놔서 방정식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방정식은 뭐야? 모 방자에 방법을 나타내는 정자를 쓸 거고 그리고 식이지. 그지? 네모난 방법으로 푸른 식이야. 네모난 방법으로 푼 식.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그 어원에서 결국은 이거는 좀 직관적이진 않았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놓고 풀었네요. 네모로 수를 배열해 놓고 모르는 숫자를 풀었네요 해서 네모난 방법으로 푼 식. 거기서 유래돼서 방정식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고 결국에는 그거는 뭐야? 모르는 숫자를 알아내는 거잖아. 모르는 숫자를 알아내는 거. 그게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어는 equation이라고 쓰는데 아까 equality랑 되게 비슷하지. 사실은 영어로 쓸 때는 막 방정식, 등식을 딱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아. 비슷한 말로 써. 어차피 방정식도 등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네모난 방법으로 푼식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런 거고 그 네모난 방법이 뭘까?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영어에서는 답을 구해야 하는 등식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미지수 써서 이것도 등식이지. 등식 중에 하나지. 그지? 근데 미지수를 써서 문자를 써서 결국은 그 문자를 구해야 되는 거. 그런 등식을 equ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럼 이제 정확한 정의를 보면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뭐? 등식. 등식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문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거겠지. 항상 만족하면 사실 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될 숫자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그 등식이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등식에서 참을 찾아내는 거, 그 참을 찾아내야 하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선택적 참을 만족하는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택적으로, 절대적으로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숫자만 이 등식을 만족시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모르는 거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이 네모나게 놓고 푸는 거였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표현을 하나 공부해 보면은, 문자를 많이 잡는다고 했는데 모든 문자를 대표하는 물결 한번 잡아 볼게. 뭐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내가 미지수를 무얼로 물결로 놨다는 거야. 알겠지? 미지수가 물결인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물결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뭐야? 모르는 숫자를 x로 놓은 방정식이라고 하는 소리야. 한마디로 방정식은 뭐다?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x값 이거 구해 보세요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표현들, 뭐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항상 주어질 거고, 그게 바로 그 식의 미지수다,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다라는 인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모르는 숫자 미지수로 놨고 그거 문자로 이제 놓을 거지. x랑 y 같은 문자로 이렇게 미지수를 놓을 거고, 그 미지수 나서 이제 선택적으로 참이 되는, 미지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참이 되는, 한마디로 그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식을 뭐라고 했다?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뭘까? 아까 이 만족하는 x값,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했지. 참이 되게 하는 이 x값을 뭐라고 한다고? 참이 되게 하는 이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해?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고 하는 거야. 참이 되게 하는 값. 한마디로 방정식에 풀어서 나온 방정식의 정답. 그거를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근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조금씩 쓰게 되는데, 이 차이는 약간 뭐 시각적 표현에서 나온 차이, 아니면 이제 활용의 표현에서 나온 차이라고 말을 했었지. 그냥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결국은 내가 구해야 되는 정답인데, 왜 이런 말을 썼냐? 해는 뭐였어? 해결하다 이렇게 말할 때 풀해자였어. 풀해. 영어로 하면은 솔루션 이런 말이고, 한마디로 이 방정식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뭐 네모난 방법을 쓰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방법을 이항 같은 것도 배우고 그 다항식을 이렇게 막 조작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풀어서 나온 결과라는 뜻이야. 풀어서 나온 결과, 그거의 정답을 뭐라고 한다? 해라고 한다. 약간 풀었다라는 행위에 좀 집중을 하는 말이고, 근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 근자잖아. 그지? 약간 어떤 거냐면은 나중에 그래프라는 걸 배울 거야.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선형으로 그려질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만족하는 x값, 어떤 값을 만족하는 x값 이렇게 내리 찍어서 여기가 해네요 이렇게 표시해 줄 건데,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 같은 시각적인 표현에서 비롯된 게 바로 근이다. 나무가 뿌리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 내렸다. 이 만족하는 x값이 얼마다.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뭐라고 했다? 근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풀어서 막 이렇게 답을 낼 거니까 사실 해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와닿겠지. 그래서 해라는 말을 많이 쓸 거고, 아마 문제에서도 근을 구해라라는 말보다는 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야, 아마. 그지? 근데 일단은 막 헷갈리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말이다. 어쨌든 그 방정식, 내가 지금 미지수를 딱 정하고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만족하는 값, 그 식을 만족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정답을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마디로 방정식, 내가 구해야 되는 숫자 방정식의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뭘까? 이 방정식 푸세요. 해결하세요. 솔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그 방정식의 정답을 모두 구하는 거.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거. 이게 방정식을 푼다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고 참고로 n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n개가 있어. 알겠지? 이거는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나와? 만족하는 해는 1개가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은 만족하는 해가 2개가 있을 거고, 뭐 3차 방정식은 3개, n차 방정식은 n개. 그럼 모두 구해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지금 다룰 1차 방정식에서는 해는 몇 개만 구하면 됩니까? 1개만 구하면 되네. 다행이다. 그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 지금 방정식을 푸세요. 방정식을 풀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했지?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선택적인 참을 만족하는 그 해를 구하는 거. 한마디로 방정식의 정답을 모두 구하는 거. 해를 모두 구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지. 그럼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지. 그런 말인데 일단은 지금 문자가 다 몇 차입니까? 1 차네요. 그지? 나는 그러면 해가 몇 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하나만 어떻게든 구하면은 그거는 이제 끝이네.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막 이항하고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대입해서 이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 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x 값에 따라서 아니면은 미지수가 a면은 a 값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될 것 같아.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보래. 한번 해보자. a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좌변은 뭐야? 그대로 6이지. 좌변은 상수항이잖아, 그지? 안 변해. 그러면은 a가 1일 때는 3 빼기 1이니까 우변은 2가 되지. 그러면은 6은 2입니다. 맞아? 아니지. 거짓이야.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참으로 만드는 그 정답이 아니네. 그지? A는 1은 아니다. 그럼 A는 2 생각해 보자. 2를 생각해 보면 좌변은 그대로 6이고 우변은 3-2니까 1이 되지. 그지? 1이 되니까 결국은 뭐야? 이것도 거짓이네. 그런데 지금 봐봐. 내가 생각해 보니까 A라는 거를 계속 양수로 빼갈 거잖아. 1, 2, 3 하면은 점점점 값이 작아져서 결국은 6이랑 같아지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볼게. 마이너스 1을 빼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때? 어, 좌변은 6이 되고 우변은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습니까? 아니야. 이것도 거짓이야. 그런데 이제 좀 힌트를 얻었지. 이제 6에 좀 가까워지네. 그지? A에다 그럼 2 넣으면은 5 될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5 될 거고 마이너스 3 넣으면은 그제서야 드디어 6이 되겠네. 그지? A가 마이너스 3일 때 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 어떻습니까? 좌변은 6이 되고 우변도 3 마이너스 3이니까 3 플러스 3이 돼서 6이 됩니다. 드디어 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다. 그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 되고 아직 이 항을 안 배웠을 때는 그지? 이 항 배우면은 그냥 식 조작해가지고 바로 A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은 하나하나 그 만족하는 미지수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해보고 대입이 뭐야? 문자 대신에 숫자 집어넣는 거 식에다가 문자 대신에 숫자 집어넣어서 좌변과 우변이 거짓인지 등호니까 값이 같아져야 되잖아. 그 값이 같다라는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보고 참을 만족하는 그 A 값이 뭐다? 결국은 그 방정식의 해다. A에 대한 방정식에서 그지? 그래서 A는 뭐다?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한 게 뭐 한 거야? 방정식을 푼 거야, 지금. 그지? 방정식을 대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좌변이 이렇게 돼 있고 우변이 2지. 뭐에 대한 방정식이래요? x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거 뭐다? 미지수가 x다. 미지수가 x다. 나는 지금 모르는 숫자 참을 구해야 되는 만족시키는 그 미지수가 뭐다? 문자가 x라는 거지. 그러면은 x는 1부터 한번 넣어볼게. x는 1 넣었더니 3 빼기 7.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우변은 2. 4는 마이너스 4는 2입니까? 아니요. 거짓이지. 2 넣어봐. 2를 넣었더니 3 곱하기 2는 뭡니까? 6 빼기 7은 마이너스 1은 2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거짓이죠. 등식을 만족하지 않죠. 그지? x는 3 넣어볼게요. 3, 3은 9. 9에서 7 빼면은 2네요. 좌변이 2가 되고 우변이 2가 되네요. 드디어 참을 만족했습니다. 이 방정식을 이 x에 대한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이 x값 뭐라고요? 방정식의 해라고요. 그리고 그 해를 모두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세요 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뭐다?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해는 x는 3입니다.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x는 뭐다?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밑에도 똑같은 말이야. 해를 구하시오잖아. 해를 구하시오. 그지? 해를 구해라. 방정식을 풀어라. 같은 말이지. 그지? 그래서 만족시키는 x값을 좌변과 우변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게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참이 되는 그 x값이 뭐다? 그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는 거지. 한번 1부터 넣어볼게. x는 1 넣으니까 5분의 1. 그지? 는 1 넣으면은 5. 거짓입니다. 그지? 거짓. 성립하지 않습니다. 5분의 1이랑 5분의 1이랑 5는 다른 겁니다. x에 2 넣었더니 여기는 5분의 2가 되고요. 좌변은 5분의 2가 되고 등호를 기준으로 우변은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같지 않죠?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5 넣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요. x는 5를 넣었더니 어때? 5분의 5가 돼서 1이 되고요. 그지? 그리고 우변도 x 6 빼기 x가 5니까 우변도 1이 돼서 이거는 참을 만족하네요.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하면서 어차피 1차식에서는 추측으로 가능하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서 중간의 값을 다 계산해 줄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씩 넣어 보면서 자연수랑 아니면은 뭐 음의 정수 범위에서 한번 넣어 보면서 이 값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b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참인 거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b라는 말이야. 알겠지? 미지수가 b입니다라고 하는 말이고 결국은 b 값을 변화시켜 보세요. 대입을 하는데 딴 거 말고요. b 값을 변화시켜 보면서 한번 만족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거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한번 참거짓을 판단해 볼게. b에다가 1 넣어 볼게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b니까 b가 변해야겠지. b에다 1 넣어 보면은 1 플러스 5니까 좌변은 6. b에다 1 넣으면은 2. 거짓이야. b에다 2 넣어 볼게요. 2 플러스 5는 7. 2 곱하기 2는 4.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지? 그러면 3, 4, 5. 그렇게 한번 좀 넣어 보는데 3은 안 될 것 같아. 6이고 8.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5 정도 가야 만족할 것 같아요. b는 5를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5 더하기 5는 10이고 2 곱하기 5도 10이 돼서 참을 만족하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이 방정식 해는 뭐다? b는 5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해는 x는 5겠지. x는 5. 그지? x는 5가 방정식의 해입니다. 해를 구하시오. 해 구했습니다. 해를 구하시오. 해 구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결국 아직 방정식을 푸는 어떤 스킬을 모를 때는 이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 한다? 문자 대신에 숫자 대입해서. 근데 대입은 어디다가 해야 돼? 미지수에다가 해야 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문자에다가 대입해야 돼. 뭐 어렵게 내면은 이제 뭐 x랑 a랑 c랑 막 이런 문자를 적어 놓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해 놓고 a, c를 막 조작을 못하게 이렇게 또 제한을 조건을 걸어 놓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미지수가 뭐입니다라고 하는 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미지수 값에다가 대입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숫자를. 1, 2, 3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1, 2, 3 정수 부분에서 한번 해 보고 왜 대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소수점 0.5, 6, 7, 8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 그지? 아직 푸는 스킬도 모르는데, 그지? 그래서 정수 부분에서 한번 넣어 보면서 만족하는 값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뭘 비교합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이걸 만족하는지 참 거짓을 비교하면서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딱 하나가 참을 만족하게 될 건데 이게 뭡니까? 그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 뭐다? 결과값이 아니고 그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 뭡니까? 방정식의 해입니다. 풀어서 나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모난 방법이니까 방정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네모나게 숫자 배열해 가지고 참거짓 따지고 있네. 그지?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했나 봐. 네모난 방법의 식.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해 봤고 방정식이랑 등식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x 값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 선택적으로 참을 만족하는 그런 거를 방정식. 내가 결국은 그거를 구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값이 만족하네요. 이런 것들을 방정식이라고 했고 항상 성립하는 식을 뭐라고 해?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항자 써서 항상 결과가 같게 나오는 식입니다. 항등식입니다. 아이덴티티 항상 내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항상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런 등식을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결과가 같게 나오는 식. 한마디로 결과가 같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막 다르게 풀어서 해 놓겠지만 정리하면 결국은 같아진다 뭐야? 한쪽으로 다 옮겨 버리면은 0이 됩니다. 그것까지 한번 나중에 이 항 배우면 또 한번 해 볼게. 그래서 미지수에 어떤 미지수 내가 이제 미지수란 거 모르는 숫자를 미지수라고 했는데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참 특정 x값이 아니고 모든 x값에 대해서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그 등식을 뭐라고 합니까?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결과가 같게 나오는 그 등식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한마디로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은 절대적 참이다. 방정식은 선택적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똑같아. 부를 때 뭐에 대한 항등식, 미지수를 뭐로 잡아서 물결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미지수가 내가 지금 모르는 숫자라고 잡아놓은 그 문자가 물결인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항등식이라고 하는 순간에 난 뭐다? 아, 양쪽의 모양이 같겠구나. 한쪽으로 옮기면 0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고 모든 미지수 값에 대해서 뭘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거. 이게 뭐다?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내가 모르는 문자 미지수를 x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식은 항상 결과가 같게 나오는 항등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미지수가 x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참을 만족합니다. x 값에 뭔들 넣어보세요. 무조건 다 참입니다. 이거지. 그러면 1차식에서 생각해 보면 1차식은 방정식일 때는 뭐야? 무조건 해가 하나야. 그렇지. 해가 하나인데 뭐 두 개 이상이 만족한다. 그거는 그냥 항등식이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왜? 해가 하나인데 지금 두 개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모든 x 값에 대하여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교과서 설명이야.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 x에 대한 x 값. 내가 지금 x 값을 뭐로 놨다고? 미지수로 놨다고요. x를 미지수로 놨을 때, 모르는 수로 놨을 때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 x에 대한 항등식. 항상 같아지는 등식이다. 항상 결과가 같게 나오는 등식이다. 항등식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결국은 항등식은 실제적으로 활용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양변을 일단 아직 우린 이항하는 거 안 배웠으니까 이거 먼저 해볼게. 왼쪽과 오른쪽 등식이니까 등호가 당연히 있겠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양변을 각각 왼쪽도 동류항끼리 정리하고 오른쪽도 동류항끼리 정리하고, 왜? 복잡하게 줄 거니까. 양변을 각각 정리했는데 무조건 뭐다? 모양이 같아진다. 내 모양 그대로 정체성 지켜주네요.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네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고, 모양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리했는데 모양이 같으면 뭐다? 항등식이다. 나중에 이 항 배워서 한 변으로 모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옮기든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기든 한 변으로 모아서 정리하면은 모양이 같으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동류항도 같을 거고 상수항도 같을 거고 다 그렇겠지. 상수항도 동류항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다 옮겨 버리면은 0은 0 꼴이 되겠네. 이게 항등식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이거 뭐라고? 미지수가 x라고요. 미지수. 내가 지금 모르는 숫자, 그리고 실제로 그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되는 문자가 뭐다? x다라고 하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 한번 찾아보세요. 6x는 등호 여기 있네. 그지? 등식이지. 6x는 x 플러스 2x 플러스 3x. 일단 첫 번째 접근 뭐야? 정리해 보자. 양쪽에 정리하니까 여기 좌변은 6x로 이미 정리가 돼 있고요. x 하나, x 두 개, x 세 개니까 결국은 뭐야? 1 플러스 2 플러스 3 x 역분배 해줬어요. 분배된 것 같네. 그지? 곱하기 다 돼 있잖아. 그랬더니 결국은 이것도 6x가 나와서 양변의 모양이 같아지네요. 항등식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1차식은 무조건 해가 몇 개라고? 한 개라고, 그지? 그런데 두 개 이상 만족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무조건 항등식이야. 1차식이 방정식일 때는 1차식이 방정식일 때는 해는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런데 1 넣어봐. 6 곱하기 1, 6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6. 맞아요. x는 1일 때 성립하네요. x는 2일 때 12지. x는 2일 때 좌변은 뭡니까? 10이고요. 우변은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네요. 이것도 12. x는 2일 때도 만족하네. 야, 1차식은 해가 하나인데 벌써 두 개 만족하네. 이거 뭐다? 항등식이다. n차식에서는 해가 n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 1차 방정식에서는 뭐다? n차 방정식에서 해가 n개,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한개.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대입했더니 한 개 이상 만족하네. 그러면 이건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뭐야? 일단은 양변의 모양을 봤더니 지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해도 모양이 같아집니까? 여긴 상수항밖에 없고요. 여기는 x라고 하는 문자가 있잖아. 그지? 이건 아무리 정리해도 모양이 안 같아져.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방정식이네요. 아니면 등식이라고 해도 되지. 왜? 방정식이 등식의 일종이잖아. 그지? 등식의 일종 중에서 해를 구해야 되는 거. 한마디로 선택적으로 참을 만족하는 거. 그게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방정식은 생각해 볼게. 네가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는데 틀린 게 있어. 만족하지. 거짓인 게 하나라도 있어. 거짓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뭐야?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겠지. 그지? 그럼 하나만 넣어 볼게. 1 넣어 보자. 오, 이럴 수가. 1 넣자마자 참이 나왔어. 봐봐.
x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3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2는 5. x 1일 때 만족하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x 2일 때 만족합니까? 3 플러스 2 곱하기 2는 4는 5입니까? 아니요. 아니다. x 2는 아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뭐다? 이거는 방등식은 아니다. 방정식이다. 왜? 선택적인 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그지? 자, 이거 봅시다.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 항등식입니까? 같아? 같은 건 아니지. 왜?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지금 x의 계수가 1이잖아. 그지? 같은 건 아니야, 이거는. 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뭐다? 모양이 같지 않으니까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x 이제 모양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아니면 x값 하나만 넣어 봐. 하나라도 틀리면 넌 뭐야?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야. 항등식은 무조건 다 만족해야 돼. 알겠지? 하나라도 틀리면은 방정식이다. x는 1 넣어 볼게. x는 1 넣었더니 7 빼기 1은 좌변은 6이고요. 1 빼기 7은 우변은 마이너스 6이네. 아, 틀렸다. 그지? 그러니까 뭐다? 얘는 방정식이다. 항등식 아니다. 그지? 그래서 항등식은 지금 뭐 있었어? 1번 항등식이었지. 1번. 2번은 방정식이었고 그리고 3번도 방정식이었네.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보자. 4번 정리해 볼게. 자, 1차식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분배하라고요. 각각의 항에다가. 그지? 그러면은 각각의 항에다 분배하면 3x 3 곱하기 2니까 플러스 6 빼기 1은 3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네. 상수항 정리해 줄게요. 3x 플러스 5는 3x 플러스 5.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정리해 줬더니 모양이 같아졌네. 예, 항등식입니다. 왜? 모양이 아예 같아져 버리면 어때? 오- 어떤 x를 넣어도 다 무조건 만족할 거 아니야. 무조건 참일 거 아니야. 그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항등식일 때는 무조건 다 만족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거짓인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게 있으면은 걔는 항등식. 하나라도 거짓인 게 있으면은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음. 그러면은 보자. 1 넣었더니 어때? x는 1 넣어 볼게. 1 넣었더니 좌변은 뭡니까? 3 곱하기 1 플러스 2니까 3 빼기 1은 x는 1 넣으면은 3 플러스 5입니다. 그러니까 9 빼기 1이니까 8은 8. x는 1 넣었을 때 만족하죠. 그지? 근데 1차식은 뭐라고? 1차식 뭐라고? 해는 무조건 하나라고. 1차식이잖아, 지금. 1차식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만족하면 뭐야? 얘는 항등식이야. x는 2 넣어 볼게. 자, 2 넣으면은 3 곱하기 2 플러스 2니까 3 곱하기 4 빼기 1은 x는 2 넣으니까 6 플러스 5입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12 빼기 1이니까 11은 6 플러스 5, 11입니다. 이것도 만족하네. 자, 1차식에서는 해가 몇 개입니까? 1차식에서는 해가 하나인데 지금 하나 이상 만족해 버렸네. 그지? 그러면 얘는 뭐다? 방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한 거 한번 정리하고 가자. 등식과 방정식에서 등식은 뭐다? 등호를 사용해서 등호, 같을 등자, 같은 걸 나타내는 기호지. 그지? 등호를 사용해서 양쪽의 두 수나 등호 기준으로 양쪽의 두 수나 식이 어떤을 같음을 아니면은 양쪽의 수나식이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 식을 뭐라고 한다? 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뭐라고 합니까? 왼쪽에 있는 가생이 왼쪽에 있는 변들이다. 그래서 좌변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른쪽을 뭐라고 한다? 우변이라고 한다. 좌변, 우변 다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양변이다. 이런 걸 배웠고 자, 방정식에 가서는 일단은 내가 모르는 거 뭘로 놓을 거잖아. 모르는 거. 나 뭐 모르는데?
모르는데 이거 뭘로 놓는다고? 이 모르는 값을 문자로 놓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니까 미지수라고 했고, 그 미지수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낸 다음에 등식을 세워서 그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식. 한마디로 미지수에 따라서 선택적 참이되는 그 등식을 뭐라고 합니까?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참이되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정답을 찾아낸 게 그 정답이 뭐다? 방정식의 해다. 그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한다? 해다. 방정식의 정답은 해다. 그래프에서 이게 내리 찍는 거, 뿌리 내리는 거. 그럴 때는 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풀해자, 푸는 행위에 집중한 거는 푸는 행위를 해서 찾아낸 정답은 해라고 많이 말을 한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 괄호치고 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한마디로 방정식의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한마디로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다?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거. 그럼 모두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은 내가 방정식의 해가 몇 개인지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면 좋겠지.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 1차, 문자가 1차인 방정식은 해가 1개, 문자가 2차면은 해가 2개, 미지수가 2차다. 미지수가 n차면은 해가 n개가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다루는 1차 인식을 다룰 때는 그 방정식을 세워봐야 어떻다고? 해가 1개가 있으니까 1개를 기준으로 해가 어떤지 1개 이상 나올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개념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였고 상등식은 뭡니까? 상등식은 항상 같게 나오는 식이잖아. 항상 같아지는 식이기 때문에 어떤 x값을 넣어도 절대적인 참을 만족합니다.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아무런 미지수나 넣어도 절대적인 참을 만족하는 등식이다.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 사용했다고 했지. 등호를 사용하는 게 등식이라고 했지. 그냥 2x 플러스 3이다? 이거 뭐야? 그냥 식이야. 다항식. 그지? 하나의 식인 거야, 그냥. 수학적 표현인 거지. 하나의 식, 수학적 표현인 거고. 반드시 등호를 사용해야 뭐다? 등식이라고 한다. 근데 등식 중에서 뭐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만족하는 애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상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모든 값이 선택적인 참이 아니라 절대적인 참을 만족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거기까지 개념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자, 4단원도 한 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볼게. 등식과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충분히 좀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연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접하면서 아, 이게 등식이구나, 이게 방정식이구나, 아,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스킬들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연산책 풀면서 개념 잘 익혀보고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음 단원에서 이제 실제로 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